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기간주한다. 기도 흡인과 기간 절개. 흡인은요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의식 환자는요 치기를 취한다. 1회 흡인 시간은 10초 이내로 한다.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 저산소증이 오니까. 흡인하는 동안 숨을 못 쉬잖아요. 한 번에 10초 이내. 여러분 숨 10초 동안 쉬지 말아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은근 길지 않아요? 숨 참아야 돼요. 힘들어요. 저 이거 하는데 숨 참으면서 말했더니 되게 힘들어요. 총 5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흡인과 흡인 사이에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숨 쉬세요 이렇게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산소증 뭘로 알아본다고 했어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에서 산소 분압이 낮으면 저산소증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림 보세요. 뭐예요? 하임리히법입니다. 숨이 막혔어. 목을 이렇게 조르는 듯한 자세 하임리히법이에요. 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요. 처음에 등을 5번 두들깁니다. 안 되면은요. 복부 밀어내기 5번 5대5로 가는 거예요. 문제, 이물질에 의한 심각한 기노폐쇄로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해서 응급처치하는 거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법이다.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 시 뒤에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데 어디 부위를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다가 주먹을 대고 후상방으로 쿡쿡쿡쿡쿡 밀어 올려야 이 목에 기도에 막힌 것이 빠지겠죠? 상처, 드레싱의 종류. 보통 여러분 상처 나면 뭐 바르세요? 빨간 약 바르시죠? 그게 포비돈입니다. 개방상처의 소독에 사용하는 피부 소독제는 포비돈 아이오딘이다. 개방상처가 뭐예요? 막 피나고 이런 상처요. 알코올 발라요? 알코올 바르면 안 돼요. 조직이 너덜거려져요. 알코올 도수가 너무 세기 때문이죠. 과산화수소도 세다고 사실 약사는 권하지 않더라고요. 포비돈을 쓰세요. 포비돈. 생리식염수, 예를 들어서 흙바닥에서 넘어졌어, 막 무릎에 흙 박혔어, 이럴 때는 생리식염수로 닦아내고 포비돈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솜은요 1회 사용하고 버리고 한쪽씩만 닦는 거예요.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닦는다.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닦는다. 중심에서 가장자리, 상처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요. 침상 목욕도 눈은요 안에서 밖으로 닦았죠. 깨끗한 상처 소독 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그래서 뭐 그림 문제로 나옵니다. 빗버스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욕창, 장시간 똑바로 누워있었어. 앙하로 누워있었어. 청골, 뭐 엉덩이 뼈 쪽에 욕창이 더 호발할 수 있겠죠? 보기시, 엎드려서 했을 때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가 무릎뼈에도 욕창이 생긴대요. 발등에도 생기고.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줘야 되죠? 누워있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변경해줘야 되고요. 앉아있을 때는 압력을 더 받아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의 욕창 예방법, 침구를, 밑톤이불의 주름을 쫙쫙 펴줘야 됩니다. 이 주름만으로도 피부가 손상을 입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욕창 환자 단백질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고단백식이, 침상이 젖어있거나 대소변이 묻어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죠? 피부가 손상되니까요. 미생물이 번식하잖아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펴준다. 수분을 섭취한다. 이동할 때 팔을 잡아 끌거나 당기면 안 됩니다. 살이 쓸리죠. 쓸린 상태로 계속 또 눌리면은요, 욕창의 전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창 간호에서는요, 이 욕창 예방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는 침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압력을 분산시켜서 좋다고 하고요. 욕창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욕창의 단계가 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오지 않는데 국가고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출판사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동상이든 욕창이든 화상이든요. 수포가 올라온다, 물집이 올라온다 하면은요 2도, 2단계입니다. 아시겠죠? 1단계 욕창은요 발적, 불구스름해집니다. 홍반이 있어요. 2단계는요 수포, 물집이 올라오고요. 3단계 괴사, 썩기 시작하고요. 4단계 깊은 괴사, 근육과 뼛속까지 썩습니다. 막 살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정도입니다. 이러고 사람이 살아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심각한 욕창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실 때 욕창 케어가 잘 되는 요양원을 고르셔야 됩니다. 습도 유지와 산소 호흡기. 산소는요 불에 잘 붙어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의 병실에서는요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상식입니다. 병실, 침대, 산소통에 금연, 산소 사용 중 이런 표시를 붙여야 돼요. 침대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촛불 같은 거 붙이다가 불 확 붙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산소 투여하는 방법은요. 비강 카테터 또는 비강 캐뉼러, 똑같은 말이죠. 산소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코로만 산소 받고 입은 자유로운 거 비강 캐뉼러입니다. 비강 캐뉼러 그림 보세요. 코로 산소를 주죠. 입은 자유로우니까 밥은 먹을 수 있다. 얼굴에 뼈가 돌출된 부위에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면요. 피부가 손상돼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패드를 대준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 착용 환자 간호시 압력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려면 뼈가 돌출된 부분에 패드를 대어준다. 산소 마스크 국가고시 나오는 거 고농도냐 저농도냐 이거 나오잖아요. 고농도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농도 강추 두 개를 외울게요. 강추가 뭐예요? 비강 캐뉼러의 강, 벤츄리 마스크의 추입니다. 비강 캐뉼러와 벤츄리 마스크는요.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돼요. 단순 산소 마스크는 고농도냐 저농도냐 물어봤어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 강추 빼고는 다 고농도죠. 단순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는요.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합니다. 하지만 강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저농도의 산소를 주는 거 벤츄리 마스크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비강 캐뉼러예요.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물품은 비제호흡 마스크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온단 말이죠. 강추 빼고는 고농도라는 거예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이거 뭐예요? 동맥에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봐서 이 수치가 아니면 우리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알아보는 검사가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아바가가 되겠습니다. 국가고시의 단골은 아닌데요. 이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는요. 5가지를 확인해요. 산소 분압, 산소 포화도, 이산화탄소 분압, 또 산도 같은 말로 폐하죠. 또 중탄산염 알칼리를 봅니다. 산도 보고 알칼리 보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보고 산소 포화도를 보고 산소 분압을 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중탄산염 알칼리가요. 22에서 26 사이는 정상인데 이 수치를 벗어나면 신장 기능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분압은요. 35에서 45 사이가 정상인데 이걸 벗어나면 폐 기능에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폐 기능을 체크하고요. 중탄산염 알칼리는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거예요. 산소 분압은요. 80에서 100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80 이하야. 그러면 저산소증이다 해서 저산소증은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한번 알고만 갈게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는 저산소증도 알아볼 수가 있고 폐 기능도 체크하고 신장 기능도 체크할 수가 있다. 또 산소 포화도도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시 주의사항은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헤파린이 뭐죠?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죠. 쿠마린, 헤파린을 투여할 때는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한다. 연결하셔야 되고요.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체열을 했을 때 그 피가 굳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고요. 또는 우리가 체열할 때 그 통에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보내죠. 문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하는 거 비강 캐뉼러. 고농도의 산소 비제호흡 마스크죠.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의 산소라는 거.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 강추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COPD 환자 하면은 벤츄리 마스크 찍으셔야 돼요. 문제,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 높은 농도의 산소면은 강추는 아니죠. 비제호흡 마스크는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다. 단순 안면 마스크로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 간호시 2-3시간마다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린다. 이게 숨을 이렇게 쉬면은요, 그 안에서 습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안쪽을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리고 또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거즈를 대어준다. 비강 캐뉼러를 이용한 산소요법 시 간호보조 활동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는요 저농도 산소였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이런 게 직전국시에 나왔어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하래요. 비강 캐뉼러 코에다가 산소 꽂고 있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어야 산소를 흡입할 수가 있다. 기도흡인과 기관절개 흡인은요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의식 환자는요 치기를 취한다.
1회 흡인 시간은 10초 이내로 한다.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 저산소증이 오니까. 흡인하는 동안 숨을 못 쉬잖아요. 한 번에 10초 이내. 여러분 숨 10초 동안 쉬지 말아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은근 길지 않아요? 숨 참아야 돼요. 힘들어요. 저 이거 하는데 숨 참으면서 말했더니 되게 힘들어요. 총 5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흡인과 흡인 사이에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숨 쉬세요 이렇게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산소증 뭘로 알아본다고 했어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에서 산소 분압이 낮으면 저산소증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림 보세요. 뭐예요? 하임리히법입니다. 숨이 막혔어. 목을 이렇게 조르는 듯한 자세 하임리히법이에요. 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요. 처음에 등을 5번 두들깁니다. 안 되면은요. 복부 밀어내기 5번 5대5로 가는 거예요. 문제, 이물질에 의한 심각한 기도폐쇄로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해서 응급처치하는 거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법이다.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 시 뒤에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데 어디 부위를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다가 주먹을 대고 후상방으로 쿡쿡쿡쿡쿡 밀어 올려야 이 목에 기도에 막힌 것이 빠지겠죠? 상처, 드레싱의 종류. 보통 여러분 상처 나면 뭐 바르세요? 빨간 약 바르시죠? 그게 포비돈입니다. 개방상처의 소독에 사용하는 피부 소독제는 포비돈 아이오딘이다. 개방상처가 뭐예요? 막 피나고 이런 상처요. 알코올 발라요? 알코올 바르면 안 돼요. 조직이 너덜거려져요. 알코올 도수가 너무 세기 때문이죠. 과산화수소도 세다고 사실 약사는 권하지 않더라고요. 포비돈을 쓰세요. 포비돈. 생리식염수, 예를 들어서 흙바닥에서 넘어졌어, 막 무릎에 흙 박혔어, 이럴 때는 생리식염수로 닦아내고 포비돈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솜은요 1회 사용하고 버리고 한쪽씩만 닦는 거예요.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닦는다.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닦는다. 중심에서 가장자리, 상처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요. 침상 목욕도 눈은요 안에서 밖으로 닦았죠. 깨끗한 상처 소독 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그래서 뭐 그림 문제로 나옵니다. 비버스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욕창, 장시간 똑바로 누워있었어. 앙하려 누워있었어. 청골, 뭐 엉덩이 뼈 쪽에 욕창이 더 호발할 수 있겠죠. 보기시, 엎드려서 했을 때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가 무릎뼈에도 욕창이 생긴대요. 발등에도 생기고.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줘야 되죠. 누워있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변경해줘야 되고요. 앉아있을 때는 압력을 더 받아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의 욕창 예방법, 침구를, 밑톤이불에 주름을 쫙쫙 펴줘야 됩니다. 이 주름만으로도 피부가 손상을 입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욕창 환자 단백질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고단백식이 침상이 젖어있거나 대소변이 묻어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죠. 피부가 손상되니까요. 미생물이 번식하잖아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펴준다. 수분을 섭취한다. 이동할 때 팔을 잡아 끌거나 당기면 안 됩니다. 살이 쓸리죠. 쓸린 상태로 계속 또 눌리면은요, 욕창의 전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창 간호에서는요, 이 욕창 예방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는 침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압력을 분산시켜서 좋다고 하고요. 욕창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욕창의 단계가 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오지 않는데 국가고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출판사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동상이든 욕창이든 화상이든요. 수포가 올라온다, 물집이 올라온다 하면은요 2도 2단계입니다. 아시겠죠? 1단계 욕창은요 발적, 불구스름해집니다. 홍반이 있어요. 2단계는요 수포, 물집이 올라오고요. 3단계 괴사, 썩기 시작하고요. 4단계 깊은 괴사, 근육과 뼛속까지 썩습니다. 막 살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정도입니다. 이러고 사람이 살아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심각한 욕창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실 때 욕창 케어가 잘 되는 요양원을 고르셔야 됩니다. 습도 유지와 산소 호흡기. 산소는요 불에 잘 붙어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의 병실에서는요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상식입니다. 병실, 침대, 산소통에 금연, 산소 사용 중 이런 표시를 붙여야 돼요. 침대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촛불 같은 거 붙이다가 불 확 붙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산소 투여하는 방법은요. 비강 카테터 또는 비강 캐뉼러, 똑같은 말이죠. 산소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코르만 산소 받고 입은 자유로운 거 비강 캐뉼러입니다. 비강 캐뉼러 그림 보세요. 코르 산소를 주죠. 입은 자유로우니까 밥은 먹을 수 있다. 얼굴에 뼈가 돌출된 부위에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면요. 피부가 손상돼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패드를 대준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 착용 환자 간호시 압력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려면 뼈가 돌출된 부분에 패드를 대어준다. 산소 마스크 국가고시 나오는 거 고농도냐 저농도냐 이거 나오잖아요. 고농도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농도 강추 두 개를 외울게요. 강추가 뭐예요? 비강 캐뉼러의 강, 벤츄리 마스크의 추입니다. 비강 캐뉼러와 벤츄리 마스크는요.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돼요. 단순 산소 마스크는 고농도냐 저농도냐 물어봤어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 강추 빼고는 다 고농도죠. 단순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는요.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합니다. 하지만 강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저농도의 산소를 주는 거 벤츄리 마스크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비강 캐뉼러예요.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물품은 비제호흡 마스크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온단 말이죠. 강추 빼고는 고농도라는 거예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이거 뭐예요? 동맥에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봐서 이 수치가 아니면 우리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알아보는 검사가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아바가가 되겠습니다. 국가고시의 단골은 아닌데요. 이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는요. 5가지를 확인해요. 산소 분압, 산소 포화도, 이산화탄소 분압, 또 산도 같은 말로 폐하죠. 또 중탄산염 알칼리를 봅니다. 산도 보고 알칼리 보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보고 산소 포화도를 보고 산소 분압을 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중탄산염 알칼리가요. 22에서 26 사이는 정상인데 이 수치를 벗어나면 신장 기능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분압은요. 35에서 45 사이가 정상인데 이걸 벗어나면 폐 기능에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폐 기능을 체크하고요. 중탄산염 알칼리는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거예요. 산소 분압은요. 80에서 100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80 이하야. 그러면 저산소증이다 해서 저산소증은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한번 알고만 갈게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는 저산소증도 알아볼 수가 있고 폐 기능도 체크하고 신장 기능도 체크할 수가 있다. 또 산소 포화도도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시 주의사항은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헤파린이 뭐죠?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죠. 쿠마린, 헤파린을 투여할 때는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한다. 연결하셔야 되고요.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체열을 했을 때 그 피가 굳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고요. 또는 우리가 체열할 때 그 통에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보내죠. 문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하는 거 비강 캐뉼러. 고농도의 산소 비제호흡 마스크죠.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의 산소라는 거.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 강추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COPD 환자 하면은 벤츄리 마스크 찍으셔야 돼요. 문제,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 높은 농도의 산소면은 강추는 아니죠. 비제호흡 마스크는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다. 단순 안면 마스크로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 간호시 2-3시간마다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린다. 이게 숨을 이렇게 쉬면은요 그 안에서 습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안쪽을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리고 또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거즈를 대어준다. 비강 캐뉼러를 이용한 산소요법 시 간호보조 활동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는요 저농도 산소였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이런 게 직전국시에 나왔어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하래요. 비강 캐뉼러 코에다가 산소 꽂고 있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어야 산소를 흡입할 수가 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